안녕하세요. 셀프 스토리지 아이엠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남성훈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국내 전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쉽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지금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크게 얘기하면 주거용이랑 상업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거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어떤 정부의 어떤 그 결정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상업용 같은 경우는 거의 어떻게 정부가 이렇게 관여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상업용 되게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고, 쉽게 말씀드린 같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소위 하락론자, 상승론자가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약간 주거용 부동산은 조금 관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주거용, 상업용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렇게 먼저 이제 주거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원래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본격적인 약간 하락이 예상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했는데, 지금 현 상황, 지금 촬영일 기준 2024년 7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집값이 조금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약간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을 조금 부양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주거용은 현재 지금 상승하는 기조로 가고 있고, 앞으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른 관점에서 다른 상업용 부동산을 조금 보자면, 그 상업용 부동산은 아예 주거용과 완전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상업용 부동산은 쉽게 얘기하면 오피스, 그다음에 물류센터, 상가, 지식산업센터, 데이터센터, 그러니까 생산을 만들어내는 거를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 오피스를 제외하고는 지금 거의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수요와 공급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거용 같은 경우는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고,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수요는 줄었는데 공급이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통해서 주거용과 상업용이 이렇게 아예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가,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공급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났는지 예.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일단 가장 쉽게 이야기하자면 결국 돈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이 많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행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시공사, 그다음에 지자체, 그다음 결국 마지막에 수분양자, 투자자까지 해서 돈이 된다라는 것도 인식이 엄청나게 강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산 같은 경우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2020년, 21년 이때는 아예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묻지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가능했던 게, 결국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공급을 하면 무조건 돈이 된다, 이런 게 이제 팽배했었고, 상가라든가 오피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수요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공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상황이 많이 안 좋은 상태. 그래서 공실이 많이 올라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주거용이 아니잖아요. 왜 예. 같이 뛰었을까요? 그 아.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예. 일단 그때는 그 금리도 너무 낮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잘 된다라는 것도 인식이 너무 이렇게 팽배했기 때문에 공급이 많았고, 그에 따라 수요가 많았는데, 이게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그 수익률이 맞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로 오프라인 상점이라든가 자영업자가 폐업을 많이 해서 수요가 그만큼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주거용 같은 경우는 수요와 공급이 계속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 반면, 상업용 같은 경우는 공급이 많은데 수요는 줄어서 지금 이렇게 극단으로 나뉘어서 지금 그 자산 가치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 상업용 부동산에도 그런 수치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일단 주거용 먼저 말씀드리자면, 주거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수요가 워낙 많고, 그 다음에 공급이 한정되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 낮추면 그 미분양이라든가 또는 그 어떤
공실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으로 이렇게 뭐 아예 뭐 인프라가 없거나 아예 너무 떨어지거나 이런 데가 아니면 주거용 같은 경우는 가격을 조금 싸게 해주면 거의 다 나갑니다. 근데 상업용 같은 경우는 아예 이게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상업용 같은 경우는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상권도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거 인구, 그다음에 인프라, 도로, 그다음에 임대료 등등등 해서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가장 큰 문제는 공급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공실률이 너무 높아요. 건축 면적 100평 이상, 그다음에 3층 이상의 어떤 중대형 상가에 지금 24년 2분기 공실률이 13.8%거든요. 근데 13.8%라는 수치도 제가 생각에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실제로 공실률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20% 이상 올라갈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이 공실률이라는 걸 좀 살펴보면 되는데 공실률을 그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부동산원에서 조사하는 이 그 공실률이 좀 이렇게 완전하게 이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공실률이 어떻게 산정이 되냐면 한국부동산원에서 정하는 그런 어떤 상권에 그 부동산원 직원들이 가셔가지고 실제로 수기로 이렇게 체크를 해서 공실률을 계산하는데요. 근데 이 특정 지역을 부동산에서 정하는 거예요. 다 취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지역, 한 지역 가가지고 그 표본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가냐에 따라서 이 공실률 차이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지금 공실이 심각한 그런 지역을 가보면 거의 초토화돼 있거든요. 거의 다 비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공실률이 높지만 실제로 더 높을 거다. 그리고 더 문제는 아직도 공급이 계속 되고 있어가지고 상업용 부동산은 시장이 지금 많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침체가 되게 심각하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지금 한국의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정확하게는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근데 완전히 좀 다른 게 지금 미국은 공실률이 오피스가 공실률이 너무 높아요.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거의 공실률이 30-40% 된다라고 하고 그 외 지역도 지금 워낙 재택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오피스가 지금 공실률이 높다라고 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한국은 오히려 다르거든요. 이게 한국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가 미국 같은 거는 어떤 개인의 어떤 삶을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도 지금 재택근무가 되게 활성화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오피스의 공실률이 되게 높은 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오피스는 거의 공실률이 없습니다. 특히 강남이라든가 메인 프라임 상권 같은 경우는 거의 공실률이 제로에 가까워요. 오피스 같은 경우는. 근데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엄청나게 공실률이 낮은데 이 공실률이 낮은 이유가 지금 현재 이런 프라임 상권에 그 공급이 많이 되고 있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실률이 엄청 낮은데 그에 반해서 한국의 공실률이 정말 높은 데는 상가라든가 어떤 지식사업센터, 이 오피스를 제외한 어떤 중소형 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실률이 조금 많이 높은 것 같아요. 지금 거의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뭐 나주 혁신 도시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지방에 새로 생긴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 엄청나게 높고 지금 세종도 공실률이 거의 25%라고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훨씬 더 공실률이 높을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피스의 공실률이 높은 반면 한국은 상가라든가 어떤 중소형, 중대형 어떤 이런 상가 건물의 지금 공실률이 너무 높다. 근데 지금 더 큰 문제가 이 공실률이 쉽게 내려가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지식사업센터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 엄청 높은데 지금도 공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한국의 공실률은 정말 사회 문제로 발전할 거다. 극단적으로 지금 해결될 기미가 거의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